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일의 코인 권지영입니다. 24시간 동안 굴러가는 우리 크립토 시장, 내일의 코인과 오후장 함께 열어보시면서 내일에 대한 전략까지 세워보시죠. 일단 우리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투자자들의 심리는 어떤지부터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 같이 살펴볼 텐데요. 어제는 그래도 정확하게 중간을 가리켰던 것 같은데 살짝 밑으로 밀리는 모습이 나타나고는 있습니다. 중립 구간 안에서 49 가리키고 있죠. 결국에는 그래도 제자리 걸음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심리는 비트코인의 가격을 또 그대로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8만 달러 위로 올라온 다음에는 그 위로 8만 2천, 8만 3천까지 가고자 노력은 하고 있지만요. 계속해서 조금 저항에 부딪히면서 옆으로 눕는 듯한 모습들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아침보다는 살짝 조금 더 힘이 빠지는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반영해서 심리가 지금 중립 구간에 머물러 있다라고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일단 저항을 계속해서 두드리다 보면 다시 한번 뚫릴 수도 있지 않을까 기대감은 아직 시장에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8만 3천을 뚫고 올라갈 경우에는 우리 시장 안에서의 심리도 확실히 조금 더 오른쪽으로 기울어질 수 있다는 점 가능성 염두에 두시면서 앞으로의 전략들, 주말을 대비하는 전략들까지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는 오늘 온체인 데이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데이터는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한 실현 순수익 가져와 봤습니다. 이 실현 순수익 지표는요, 투자자들이 실현을 하고 있는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인가 이걸 나타내는 지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크게 밑으로 내려간 경우가 있었죠. 이때는 정말 투자자들의 심리가 얼어붙었다라고 볼 수 있었을 텐데 그 이후로 가파르게 우상향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비트코인을 통해서 무언가의 수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많아졌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럼 그것만 놓고 보면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매도한다는 거 아닌가요? 라고도 생각을 하시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비트코인의 가격 움직임이 또 중요합니다. 이렇게 실현 순수익도 높아지는 와중에 가격까지 같이 상승을 한다는 건 이만큼의 매도 물량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신규 수요도 이어지고 있다는 걸 뜻합니다. 무언가에 조금 손바뀜이 일어난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장기 보유했었던 보유자들이 비트코인 물량을 내놓음과 동시에 신규 유입자들이 들어오면서 이 물량들을 고스란히 받아줬다라고 조금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 아쉬운 건 이 안에서 파동을 그려가는 와중에 지금 살짝 또 실현하고자 하는 움직임도 내려왔다는 포인트가 되겠죠. 이 매도 물량이 안 나온다는 데에서는 긍정적인 포인트를 짚어볼 수 있겠지만 그만큼 시장의 움직임, 활성도가 조금 떨어지고 있다라고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으니까요. 비트코인의 가격 움직임이 조금 더 위로 향할 수 있는지 또 실현 순수익이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가는 모습까지 나타나는지도 여러분도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일주일 동안에 우리 시장 안에서 섹터들은 어떻게 움직였는지 오랜만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일주일 동안의 흐름인데요. 초반에는 조금 지지부진한 흐름이 나타났었지만 갑자기 최근 들어서 그 변동의 폭이 커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눈에 띄게 갑자기 고개를 확 치켜 들어 올려서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는 섹터가 있죠. 이걸 많이 보신 분들은 이제 익숙하시겠지만 이 자주색 그래프는 인공지능 AI 섹터를 뜻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AI 섹터는 무려 14.91%, 거의 15%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그 1등 AI의 뒤를 이어서 밈코인이 9.4% 일주일 동안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최근에 거래소 딱 켜봤을 때 밈코인들이 눈에 확 들어온다라고 느끼신 분들 참 많으셨을 것 같은데 이렇게 고스란히 섹터별 흐름에 자리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그 다음 3위에 뒤를 이어서 이름을 올리고 있는 게 오랜만에 보는 레이어2 섹터가 되겠습니다. 이 레이어2 섹터도 일주일 전 대비해서는 지금 8% 넘게 올랐거든요. 레이어2가 어느 정도의 강세를 보인다는 건 기존의 강자들이 다시 한번 치고 올라오는 시장의 전반적인 건전한 상승이 일어나고 있다. 이걸 뜻하기도 하니까요. 이 레이어2의 움직임도 조금 유심히 지켜보시면 앞으로의 시장의 방향성을 가늠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섹터별 흐름들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살펴봐드리고 있으니까 내가 지금 자리에서 어디에 조금 탑승을 해보면 좋을지도 상위 상승률 안에서 조금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실시간 시장 분위기도 한번 확인해 봐야겠죠. 아침보다는 힘이 조금 빠지고 있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비트코인 1시간 전 대비해서도 0.12% 조금 밀리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그래도 오늘의 코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8만 1,000달러 위에서의 움직임은 잘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지를 받고 위로 올라가 주는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더리움도 0.29%, 거의 0.3% 정도 하락을 하고 있죠. XRP, 솔라나도 마찬가지로 조금 약보합권에서의 움직임을 보여준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메이저 코인들의 낙폭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건 일단은 그냥 제자리에서 걸음을 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에서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동력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전문가님과 같이 한번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방송 시간 동안 시장을 조금 면밀하게 들여다보면서 주말까지의 대응 전략들 살펴봐 드릴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집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전문가님과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의 코인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시죠. 내일의 코인 문을 활짝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시간 동안 다양한 투자 인사이트들 제공해드릴 예정이지만요. 저희 방송 시간 50분이 조금 짧다 느끼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 위해서 저희 방송 시간 아닐 때도 다양한 정보들 얻어가실 수 있게끔 정보방 마련해뒀습니다. 하단의 QR코드, 저희 방송 끝나는 50분까지 계속해서 나갈 예정입니다. 그 사이에 QR코드 스캔해서 정보방 안으로 입장하시면 저희 방송 끝난 직후부터 전문가님의 전략 24시간 동안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주말에 우리는 쉬지만 이 정보방은 계속해서 돌아가기 때문에 주말 동안에도 대응 전략들 꼭 정보방 안에서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저와 함께할 전문가님 이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우석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인사부터 해주실게요. 안녕하세요. 김우석입니다. 최근 비트코인이 약세장에서 조금은 우리가 강한 상승 랠리를 조금 펼치고 있는데요. 우리가 앞으로가 좀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상승 랠리를 계속해서 펼치려면 우리 미국과 이란의 종전 소식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은 지겹지만 오늘도 미국과 이란에 대해서 한번 먼저 살펴보고 최근 급등락한 코인 3가지까지 준비를 했으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요즘에 우리 시장의 이슈들을 살펴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지겹다고 느껴지는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전쟁도 그렇고요. 클래리티 법안도 그렇고요. 이 두 가지는 진짜 언제부터 얘기를 들어왔는지 이제는 까마득하다라고도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이제는 진짜로 이 지긋지긋한 전쟁과 클래리티 법에서 조금씩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류들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지 저희가 매번 살펴드리고 있지만 오늘도 가져와 봤으니까요. 같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시죠. 일단 무언가에 약간씩 조금 종전 합의에 다가가려는 듯한 움직임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이렇다 할 소식이 더 추가적으로 전해지진 않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좀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을까요, 이번에는? 일단은 지금 이렇게 노이즈가 많은 장세는 저도 처음이라서 예, 좀, 모두에게 힘든 장이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뭐 코스피나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하늘을 달려가고 있는데 뭐 이 정도 상승한 거 가지고 우리가 아직까지는 방심하기 이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일단 이제 뭐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미국 측에서 14가지
뭐 합의 이제 뭐 합의를 이제 제안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게 만약 합의가 된다면 네. 정말 종전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음. 생각을 하고 있고, 보통 우리가 이런 시장에는 기대감 때문에 상승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리고 기대감이 소멸되게 되면, 실제로 종전을 하게 되면 우리가 또 급격한 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이런 상승세를 뭔가 펼칠 때는 항상 눌림목에서 오. 진입을 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네. 일단은 지금 뭐 이란과의 협상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루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지금 해방 프로젝트를 우리가 잠시 중단한다고 선언을 한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뭐 쉽게 설명을 드리면 지금 뭔가 조금은 좀 우리가 종전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시장 상황이 조금 좋지 않습니까? 네.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뭔가 상승을 주도하는 분위기를 가지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80K에서 조금 저항을 맞고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로 계속해서 상승 랠리를 펼쳐지고 있죠. 마치 우리가 뭔가 상승장에 돌입을 한 것처럼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맞아요. 예, 근데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 83K의 저항을 맞고 지금 약 눌림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이 정도의 눌림은 충분히 나와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85K까지 충분히 상승 가능성이 있다, 열려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정말 85K를 강하게 돌파해서 우리가 90K까지 도달을 하게 된다면 저는 정말 이게 상승 초입이다라고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기대감을 가져봐도 좋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기대감은 어디까지나 비트코인을 놓고 봤을 때는 85K까지만 좀 가져가 봐야 되는 걸까요? 일단 우리가 지금 뭐 위에 저항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매물대가 많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맞습니다. 실제로 신고가를 이제 달성하고 계속해서 하늘을 달려가는 입장에서는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그쵸. 어디까지 상승을 할지 모르는 상황인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매물대가 위에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당장 90K, 100K를 뭔가 예상을 하기보다는 네. 우리가 그 각 구간마다 어느 정도 익절을 정하게 하면서 눌림목에서 다시 재진입을 하고,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조금 수익을 보는 게 가장 적합하지 않나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85K까지 도달을 하고 정말 만약에 종전과 관련돼서 뭔가 얘기가 나온다. 그렇다면 오히려 기대감이 소멸되면서 내려올 수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앞자리 팔은 좀 잘 지켜줄 것이다. 이렇게 보실까요? 저는 조금 계속해서 관점 자체가 하락에 조금 중점을 그러니까요. 두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제 뭐 신념을 가지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예상했던 뭔가 시나리오가 우리가 틀리게 된다면 다시 재조정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기준점이 저는 86K 오.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만약 지금 이 눌림이, 지금 솔직히 비트코인의 유동성이 그렇게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뭐 우리 알트코인들 보면 메이저급 알트코인은 지금 수급이 안 몰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리플 같은 경우에도 보면 가격이 똑같지 않습니까? 네. 비트만 조금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는 지금 국면인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뭔가 상승 모멘텀이 솔직히 뭐 사라지고 있는 추세에서 뭔가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뭐 코스피와 나스닥처럼 강한 상승세를 보이긴 조금 힘들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가 이 유동성이 좀 확보가 됐을 때는 네. 정말 시장에도 코스피처럼 좋은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단기적으로는 상승이 우세인 건 맞지만 네. 추후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고 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직까지도 우리가 조금 긴장의 끈을 아예 놔서는 안 될 것 같다.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물론 나중에 돌아놓고 봤을 때 큰 틀에서는 우상향을 하는 흐름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상향을 하는 그 패턴을 조금 더 자세히 키워서 보면은 그 안에서 파동들이 있기 마련이죠. 이렇게 올라가다가 다시 한번 저항을 맞고 내려올 가능성도 있고, 앞자리 팔을 무조건 지킨다라고는 얘기할 수 없을 것 같다. 전문가님께서도 말씀을 하시니까요. 항상 하방으로도 어느 정도 뚫릴 가능성이 있다는 점 여러분이 열어두시면서 이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는 전략들까지 품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전쟁과 관련된 기대감이 솔솔 나오고는 있지만 어디까지나 기대감일 뿐입니다. 여기에서 종전이 됐다라고 확정적인 얘기가 나오기까지는 변수들이 남아 있다는 점을 우리는 항상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은데요. 이란과 관련해서 이제 조금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이란 측도 물론 미국이 보내온 합의서를 어느 정도는 검토를 하겠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들어보면 이란이 뭐 핵 포기한다는 거를 인정을 했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지금 뭔가 스탠스가 달라지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또 말만 그런 걸까요?
서로 말이 너무 다르니까. 그러니까요. 예. 이제는 못 믿겠어요. 그래서 지금 뭐 장세 자체가 이제 트럼프가 좋은 얘기를 하면 이란에서는 아니다 그런 말 한 적 없다. 그러니까요. 예, 약간 그런 뉘앙스로 계속 가고 있는 추세거든요. 근데 지금 일단은 뭐 트럼프 대통령께서 이제 뭐 합의를 뭐 하지 않으면 폭격할 것이다. 맞아요. 그 라고. 이전보다도 더 높은 수준일 것이다 이러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장에는 종전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저는 상승을 좀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우리 항상 이런 결과 뒤에는 안 좋은 악재들이 그러니까요. 쏟아져 나왔었기 때문에 방심하기에는 조금 이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만약에 실제로 종전을 정말 하게 된다면 우리가 진짜 양봉이 강하게 오.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보통 그 양봉에 개미들이 많이 올라타기 때문에 그쵸. 순식간에 3K, 4K 정도 상승을 하게 되면 정말 우리가 조금 눌림이 나오더라도 상승 초입으로 조금 전환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근데 우리가 만약에 그 기대감이 소멸되고 나서 빠르게 눌림이 나온다면 이제 윗꼬리를 다는 양봉의 형태가 나올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은 차트를 보고 시장 상황을 살펴보면서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당장 우리가 뭔가 무조건 내려간다, 무조건 올라간다를 판단하기보다는 네. 우리가 그 각 구간에 맞춰서 지지 저항에서 정확하게 손절가를 두고 포지션을 진입하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맞습니다. 지금 이란도 뭐 호르무즈와 관련해서 뭐 새로운 무언가를 도입한다 만다 얘기가 많이 나오는 상황이지만요. 결국에는 일단 종전이 확실시되는 그 내용이 나와야지 우리 시장도 반응을 할 것 같습니다. 이제는 뭐 새로운 거 이렇게 한다더라.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다. 이란 측은 부인했다. 이런 정도의 얘기로는 우리 시장이 흔들리지 않는 내성을 어느 정도는 갖춘 듯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팔로우업되는 이슈들 여러분이 물론 체크를 해보셔야 되지만 우리 시장에는 파급력이 점점 더 약해지고 있다라는 것도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쟁 종식과 관련돼서 무언가 확정적인 얘기가 나온다면 그때는 어찌됐든 잠깐이라도 양봉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 양봉이 나타났을 때 여러분이 확 올라타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양봉을 확정짓고 그 다음에 더 크게 올라갈 가능성도 있죠. 그런데 그거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조금 더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다. 양봉으로 갔다가 윗꼬리를 길게 달고 내려올 수도 있는 건데 우리가 거기에 선제적으로 들어갔다가 물리면은 너무 속이 쓰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확인이 되고 방향성이 조금 체크가 된 다음에 들어가시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혼자서는 참 이런 것들 유혹을 이겨내기가 쉽지 않다라는 생각도 드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전문가님이 정보방을 운영하고 있으십니다. 하단의 QR코드 스캔해서 정보방 안으로 들어오시면 지금이 진짜 들어가도 되는 때인 건지 참아야 되는 때인 건지 전문가님께서 다 알려주고 있으시니까 이 안으로 들어오셔서 전문가님의 도움을 여러 방면으로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전쟁과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조금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는지 간략하게 짚어봤습니다. 그러면 또 이번 주에 우리 시장에 조금이지만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제 일정으로는 어떤 게 있는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저희가 뭐 방송 때마다 요즘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금요일 밤에 이 고용 보고서가 발표될 예정이잖아요. 어떤 이들은 이 고용 보고서가 약간 우리 시장의 판도를 약간 바꿀 수도 있는 분수령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거든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뭐 우리가 뭐 매주 이런 주요 지표 발표들이 있기 때문에 뭐 이거를 너무 뭐 신뢰를 할 필요는 없지만 네.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이 시간만큼 노이즈가 조금은 발생할 수 있고 그렇죠. 오늘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타를 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오늘 오는 이제 금요일 9시 반에 이제 비농업 고용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이 비농업 고용지수는 우리가 농업과 축산업을 제외한 전 산업의 한 달 동안 늘어난 일자리 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농업을 우리가 제외하는 이유는 농업 고용 같은 경우 이제 계절의 영향이 조금 크기 때문에 제외를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예상치를 상회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인플레이션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조금 내려갈 수가 있겠죠. 네. 반대로 하회하게 된다면 금리 인하 기대감이 조금 상승하게 되고 그리고 시장에 조금 우리가 상승 가능성이 있다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측치는 우리가 73K지만 비농업 고용지수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를 크게 벗어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 데이터가 우리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시장에는 조금 변동성이 생길 수 있다 정도로 인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요즘에는 뭐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경제 지표들이 이전만큼 파급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고용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 통화 정책과 관련해서 지표로 삼을 수 있는 중요한 지표라고 여겨지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물론 금리와 연결을 짓자면 예상치를 어느 정도 하회를 하는 게 우리 시장에 도움이 될 것 같지만요. 요즘에는 또 경제 지표가 너무 안 좋게 나와버리면 배드뉴스가 그냥 배드뉴스로 작용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결국에는 예상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나오는 게 우리 시장에 가장 좋을 것 같다라는 결론도 내려볼 수 있을 테니까 과연 어느 정도의 수치로 나오는 것인지 금요일 밤에 한번 주시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경제 지표와 관련된 얘기 나눠봤고요. 이제는 그러면은 시장 안으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오프닝에서 섹터별 흐름 말씀드릴 때 최근 일주일 동안 또 가장 치고 올라간 게 AI 섹터입니다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이라면 AI 섹터 주식에서도 핫한 건 알겠는데 코인 시장에서는 어떤 걸 의미하는 걸까 조금 고개를 갸웃거리실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님과 함께 이 AI 섹터는 우리 코인 시장에서는 어떤 걸 얘기를 하는지 이 안에서는 또 어떤 코인들이 자리 잡고 있는지까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에는 뭐 어딜 가나 AI 붐이에요. 그리고 AI를 이제는 우리도 일상에서 너무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게 또 우리 시장에도 조금 고스란히 반영이 되는 것 같은데 시장에서도 주식 시장과 조금 똑같은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일단은 우리가 지금 AI가 굉장히 중요한 기반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차기 이제 연준 의장인 케빈 오시 같은 경우에도 금리 인하를 하기 위한 조건 중에 AI가 빨리 발달해야 된다. 맞아요. 라고 말을 할 정도로 지금 AI가 굉장히 중요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AI 코인 섹터의 그래서 개념과 구조에 대해서 제가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네. 일단 이 AI 코인 섹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AI를 만들거나 그리고 쓰거나 혹은 거래하는데 블록체인을 활용하는 프로젝트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AI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컴퓨팅 그리고 모델이 핵심인데 현재는 지금 중앙기관이 독점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구글 그리고 오픈 AI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크립토 쪽은 AI를 우리가 탈중앙화하자. 라는 데 핵심을 두고 있고 데이터, 연산, 모델을 공유하고 보상하자라는 것에 조금 중점을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AI 섹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크게 네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뭐 AI 모델, 그리고 데이터 제공형, 그리고 컴퓨터 공유형, 그리고 AI 응용 서비스형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I라고 해서 다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니까 조금 하위에서 테마 형식으로 나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AI의 대표 코인 그럼 어떤 게 있을까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그쵸. 많을 것 같은데 최근에 급등을 했던 바이오 프로토콜 그리고 카이트 그리고 플록 그리고 사하라 AI 세타 토큰, 세타 퓨엘, 버추어 프로토콜 등이 있는데 네. 지금 바이오 프로토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급등을 조금 했었죠. 플로 같은 경우에도 조금 많이 올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AI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지금 조금 상승 추세를 이어지고 있는 코인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시장에는 뭔가 우리가 메이저급 알트코인들은 지금 좀 맥을 못 추고 있는 상황이죠. 수급 자체가. 네. 근데 보면은 좀 잡코인들, 우리가 생각하는 잡코인들이 뭐 강한 상승세를 조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동성 자체가 지금은 비트랑 그리고 잡코인들이 조금 몰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뭔가 메이저 알트코인들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아마 조금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현재 어떤 섹터에 우리가 좀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고 투자를 하면 조금 수익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우리가 그래도 왜 뜨냐를 한번 보시면 AI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가장 강한 테마죠. 그리고 CPU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실수요가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탈중앙 AI라는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뭔가 얘가 조금은 뜨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문제점 같은 경우에는 얘는 완성된 사업은 지금 아니에요. 아니고 실제 사용자가 많이 적고 토큰 없이도 돌아갈 수 있는 구조 자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AI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제 빅테크 실적이 조금 압도적으로 중요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 빅테크 실적이 안 좋게 나온다면 이 AI 섹터 같은 경우에도 좀 급락을 할 수 있는 상황이다 정도로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주식 투자를 병행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빅테크 기업들의 AI 투자 인프라 확대 이 소식을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이 빅테크들이 AI 안에서 조금 자리를 확실하게 잡는 모습이 나타나야 우리 시장에도 긍정적인 훈풍이 불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 안에
안에서의 코인들, 그렇다면 얘네가 다 한꺼번에 가는 것이냐? 그거는 또 절대 아니겠죠. 각자의 코인마다 또 그 하위 테마 안에서의 성격을 다르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디에 해당하는 코인인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조금 더 공부를 해보신다면 어떤 게 조금 더 선제적으로 갈 것인가, 여기에 대한 뭔가의 방향성까지 여러분이 예측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AI와 관련해서는 아직까지도 결국 우리 시장 안에서는 기대감이다라는 얘기도 해주셨으니까,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건 그만큼 또 변동의 폭이 클 수 있다는 거 알고 있으시죠? 특히나 지금 우리 시장에서는 조금 몸집이 작은 저시총 코인들이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전략들까지 꼭 챙겨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매번 말씀드리고 있지만 정보방 안에 들어오시면 전문가님이 다 해결해주고 있으십니다. 혼자서는 여태까지 너무 어려웠다라는 생각 드시는 분들, 지금 바로 정보방 안으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대표적으로 AI 섹터에 대해서 한번 만나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한 주를 돌아보면서 이번 주에는 어떤 코인들이 급하게 올라갔고 또 급하게 내려왔는지까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시죠. 자, 방금 전에 마침 만나봤었던 코인이죠. 바이오 프로토콜. 이게 또 과학과 AI가 합쳐지면서 뭔가 조금 다 짬뽕된 것 같은 느낌이기는 해요. 가져갈 수 있는 호재들은 다 가져간 느낌인데 앞으로의 여력도 조금 더 남아 있을까요? 일단은 제가 최근에 이제 막 급등락 코인을 이제 계속 가지고 오면서 네. 느낀 점은 뭐냐면 항상 눌림목에서 다시 한번 재상승을 맞아요.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그걸로 조금 수익을 보고 오.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 바이오 프로토콜도 한번 보시면, 자, 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우리 항상 이 꼬리단 부근에서 지지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까지 상승을 했다가 재차 눌림이 항상 나오죠. 눌리고 나서 지금 133% 가량 상승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런 코인들만 조금 잘 잡고 들어가도 수익을 조금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항상 좀 항상 강조를 하는 게 있는데, 우리가 100만 원을 벌고 싶으면 100만 원 1을 각오로 들어가야 수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그릇만큼 수익을 본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우리가 간장종지처럼 그렇게 손실을 안 보고 싶고 근데 돈은 벌고 싶으면 수익을 실제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코인들 같은 경우에 충분히 진입을 해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지금 현재는 우리가 여기 지금 위에 꼬리 달린 부분 있죠. 이 부분에서 우리가 다시 재차 진입을 해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이 가격은 70원 부근 정도가 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우리가 AI 그리고 바이오 초강력 테마 결합된 상품이죠. 그렇죠. 그리고 24시간 거래량이 시총 대비해서 3배 이상 상승을 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 지금 우리가 왜 급등을 했나를 보시면 테마 그리고 수급이 많이 몰렸다 정도로 인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얘는 지금 초기 시장이라서 뭔가 성장 여지가 아직 있어요. 성장 여지가 있고, 근데 이제 실제 바이오 연구 성과는 거의 없습니다. 네. 이 말은 이제 우리가 기대감으로 많이 올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실제 연구 그리고 파트너십이 나오기 전까지는 아직은 불확실하다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일단 우리가 뭐 이런 기대감이 있고 뭐 좋은 테마여서 투자를 한다라기보다는 저는 이런 코인들은 그냥 차트 보고 단타로 접근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장기 투자를, 정말 투자를 할 종목들은 저는 메이저급들에만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요. 네. 이런 코인들은 그냥 차트를 보고 우리가 충분히 눌림목에서 진입을 할 만하다 정도로 인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설명을 듣고 뭔가에 조금 유망한 그런 재료들이 다 들어있는 것 같으니까 장기로 투자해봐야지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런 용도는 또 아니다라는 말씀이시죠. 우리가 보통 그렇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코인 유튜브에 쳐보면은 네. 다 좋은 말밖에 안 하거든요. 그쵸. 전망 다 있고 전망이 없는 코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근데 실제로 그런 코인들은 실망감을 안겨주기 마련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상한 신념을 가지게 되면요, 큰 손실로 다가오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주식 같은 경우에도 보통 보면 삼성전자 이런 대형주를 들고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 일희일비 안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네. 투자의 목적으로 가지고 간 거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이 종목을 투자의 목적으로 가지고 갈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저는 조금 힘들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바이오 프로토콜이라는 종목이 조금 더 치고 올라오지 않는다면, 정말 더 메이저급이 되지 않는다면 아직까지는 단타로 접근할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얘 지금 몸집 자체가 굉장히 작은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볼까요? 굉장히 무거운 사람이 있으면 세 명이서 밀어도 꿈쩍하지 않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되게 가벼운 사람은 세 명이 밀었을 때 거의 바람에 날아가듯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시장에서 똑같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아직까지는 조금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한들 몸집이 더 커질 때까지는 단기적으로만 조금 접근을 해보는 게 가장 좋겠다.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런 부분들 유의하시면서 그래도 앞으로의 여력은 남아있다고 하시니까요. 눌림목에서 공략할 수 있는 전략들까지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뒤이어서 또 급등했던 코인으로는 어떤 게 있는지 두 번째 코인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요즘 거래소 딱 들어가자마자 눈이 너무 많이 갔었던 코인이에요.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했죠. 맞습니다. 지금 보시는 코인은 펜들이라는 코인인데요. 7일 동안에 63% 가량 상승을 했습니다. 자, 얘는 이제 디파이 종목이죠. 네. 지금 얘 같은 경우에 이제 디파이 금리 그리고 수익률 파생 상품의 섹터고 우리가 뭔가 이자를 쪼개서 거래하는 프로토콜이라고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이런 거 일단은 뭐 일단 디파이 정도라고 인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자, 얘를 왜 급등했나를 보시면 일단은 기관급의 자금 유입이 있었어요. 오. 그리고 이제 트레이딩 수급이 조금 있었다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럼 얘도 지금 진입하면 되냐를 봤을 때 네. 저는 자, 여기 꼬리 달린 부분 있죠. 예를 들어 한 2,200원 정도에서는 충분히 매수를 진행해 볼 만하다. 분할로. 그리고 여기서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해야겠죠. 그리고 손절 기준은 여기가 무너지면 손절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뭔가 급등한 코인에는 보통 보시면 한 3일 뒤에는 급락을 해요. 네. 마이너스 15% 정도가 돼 있습니다. 우리가 그때 충분히 진입을 해도 수익을 볼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자, 얘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뭔가 장기적으로 지금 뭔가 투자를 할 종목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 지금 일단은 우리가 거래 대금이 폭발을 했어요. 최근 거래량이 300% 이상 급증을 했고 그리고 실제 돈이 들어온 상승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관 참여가 조금 증가를 했고 이제 엄청 좀 큰 시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 가열이고 지금 뭔가 추세 가속이 좀 되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충분히 되돌림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그때 우리가 충분히 수익을 한번 창출해 볼 만하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급등 코인 두 번째로 펜들 같이 한번 살펴봤는데요. 그래도 거래량이 확실하게 동반되는 상승이었다는 점에서 굉장히 유의미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금들이 갑자기 다 빠져나가지 않는 한 눌림목에서 한번 재차 공략도 가능할 것 같다. 전문가님이 이렇게 의견 제시해 주셨죠. 정확한 라인들까지 그어 주셨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참고를 하시고요. 혼자서는 이 라인들을 다 체크를 때마다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 드신다면 정보방 안으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보방 안에서는 전문가님이 물론 히든코인과 관련된 전략들도 제시해주고 있으시지만 이렇게 여러분이 궁금해할 만한 점들도 다 해소시켜 주시고 있으니까요. QR코드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서 다방면의 전략들 꼭 챙겨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급등을 했던 코인이 있는 반면 또 급락을 하는 코인도 있기 마련이죠. 그런데 또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급등 코인이 나중에는 급락 코인으로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오픈레저 같이 한번 살펴볼 텐데요. 오픈레저도 참 기세가 무섭게 올라갈 때가 있었는데 결국에는 또 지금 되돌림이 나오는 건가 싶기는 해요. 이때를 그러면 노려야 되나 싶은 분들이 있으실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실까요? 맞습니다. 실제로 제가 일주일 전에 급등으로 가지고 왔는데 다음 주에 급락으로 부메랑처럼 돌아와요. 가지고 계속 오거든요. 그래서 네. 계속 같은 걸 비슷한 걸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자, 지금 보시면 오픈레저 지금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오. 자, 지금 마이너스 31%죠. 5일 동안에. 얘도 디파이 계열인데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기간 급등 이후에 그냥 급락세, 우리 차익 실현을 하게 되면서 조금 조정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우리가 왜 급락했나를 보시면 일단 롱이 청산 물량.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롱 포지션이 청산을 당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스퀴즈가 발생했다 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유동성이 조금 부족해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아까 이 선 그어놓은 보면 위에 항상 꼬리 다는 부분에서 네. 충분히 진입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오. 자, 지금 보시면 좀 딱 어느 그 정도 지점인 것 같은데요. 예, 살짝 오르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도 충분히 진입이 가능하다 오. 정도로 저는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우리가
당장 풀 매수를 진행하기보다는 저는 항상 분할 매수로 접근을 진행하는 걸 추천드리고 우리가 1차 진입을 여기서 하게 된다면 2차 진입은 당연히 요 부근에서 네. 240원 정도에서 2차 진입을 해볼 만하다. 손절 기준은 당연히 이 구간이 무너지게 되면 과감하게 손절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지금 당장 진입해도 괜찮은 코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 다음 주에 급등 코인으로 가지고 왔으면 좋겠네요. 제가. 다시 또 새롭게 돌아왔으면 자, 좋겠네요. 했죠 하면서 가지고 왔으면 좋겠네요. 자, 일단은 얘 뭐 이제 단점을 얘기하면 우리가 뭐 단기 펌핑 이후에 지금 차익 실현이 됐기 때문에 조정이 나온 거고 우리가 목표를 항상 도달하게 되면 뭐 우리 같은 경우에도 매도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매도 물량이 있으면 당연히 조정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현재 뭔가 뉴스 없는 급락입니다. 그리고 실사용 대비해서 뭔가 조금 과하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자, 얘 같은 경우에도 그러면 우리가 장기 투자의 목적으로는 투자를 하기 좀 힘든 코인이다. 아직까지는 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이제 이 급등락 코인들을 제가 지금 이제 계속 매주 가지고 오고 있는데 좀 주요하게 보셔야 될 부분이 진짜 이거 수익 좀 많이 볼 수 있어요. 급등락 오. 코인만 요새 최근에 급등하는 급락하는 코인만 제대로 눈여겨 보셔도 우리가 조금 수익을 좀 볼 수 있는 구조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장세가 어렵지 않습니까? 수익 보기도 힘들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로도 수익을 조금 봐야 조금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가 항상 짚어드리고 있는 이 급등락 코인 이것만 잘 활용을 하셔도 여러분도 확인을 하셨죠. 급등으로 나왔던 코인이 급락 코인이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는 다시 또 급등 코인으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이 안에서 계속해서 순환되는 모습들도 나타나고 있는 만큼 여기에서 자리만 잘, 타이밍만 잘 맞추신다면 여러분도 수익을 조금 더 수월하게 가져가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들어가기에도 딱 좋아 보인다라고 하시는 전문가님이시지만 매도 타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언제 치고 빠져나오는지가 여러분의 수익의 그 수준을 결정하기 때문에 이 매도 타점을 잘 받아가셔야겠죠. 정보방 안에 들어오셔야지만 확실한 타이밍과 함께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요. 하단에 QR코드 스캔해서 지금 바로 정보방으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시장 안에서의 다양한 얘기들 나눠봤습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와서 전문가님 통해서 교육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시죠. 잠시 후에 만나 뵙겠습니다. 레이레코인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는 시장 안에서 우리가 조금 눈여겨볼 수 있는 이슈들 그리고 코인들로는 어떤 게 있는지 만나봤다면 이제는 실전 활용법을 조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통해서 저희가 늘 지표를 배우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지표도 정말 무궁무진하잖아요. 어떤 것들을 조금 잘 활용해야 도움이 될까요? 일단 이제 우리가 뭐
제가 이제 교육을 좀 많이 해드렸는데 네. 이제 좀 고갈돼서 제가 RSI랑 오늘은 MACD 오.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바로 보시면요. 일단 우리가 뭐 RSI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이 MACD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RSI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보통 뭐 다이버전스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그래서 힘을 알려주는 RSI다. 그리고 방향을 알려주는 MACD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코인을 하다 보면은 뭐 업비트에 있는 차트라도 조금은 보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트를 보기 시작하면 뭔가 더 궁금해져서 보조지표가 뭐가 있을까 하면서 조금 보조지표도 보게 되죠. 그래서 아마 지금 조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좀 상승 랠리를 가지고 가고 있을 때 지금 바로 사도 되나 혹은 팔아야 하나를 생각을 하실 때는 우리가 RSI 그리고 MACD 그리고 다이버전스를 확인하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조지표 같은 경우에는 뭔가 좋은 도구지만 우리가 이거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하면 그냥 좀 머리만 복잡해질 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RSI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힘을 보여주는 지표고 MACD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추세적인 흐름을 잡아주는 지표다라고 인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RSI 같은 경우에는 힘의 세기를 보여주는 지표인데 우리가 RSI 수치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70, 90, 뭐 10부터 뭐 예를 들어서 100까지 있다면 0부터 100까지 있다면 70 우리가 이상 넘어가서 계속해서 RSI 수치가 높아지게 된다면 조금 과매수 구간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쉽게 말하면 이제 상승 추세가 너무 과열됐다. 그럼 우리 항상 이렇게 과열된 경우에 우리가 RSI 수치가 높은데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으면 우리가 이걸 다이버전스라는 표현을 쓰죠. 그러면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다 정도로 인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코인이 너무 달렸는데 지금 들어가도 되나를 판단을 할 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 RSI 수치가 50입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수치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RSI 수치가 80이었다면 지금 우리가 조금 조정이 훨씬 더 세게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지금 RSI 수치가 50이기 때문에 굉장히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인 흐름이다 정도로 인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30 밑에서는 뭔가 매수에 관심을 가져볼 만하고 70이 넘게 되면 지금 매도를 해야 되나라는 기준을 세우기 좋습니다. 그래서 70 이상은 너무 올라서 조정 가능성이 있다 정도로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30 이하 너무 떨어져서 반등 가능성이 있다 정도로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뇌동매매를 조금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막 떨어지면 불안하잖아요. 나도 올라타고 싶은데 지금 딱 들어갔는데 갑자기 막 반등을 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RSI 수치를 보고 진입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MACD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이제 정말 방향이 바뀌나를 알려주는 신호등 같은 역할의 지표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선의 교차인데요. 아마 뭐 데드 크로스, 뭐 골든 크로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걸 우리가 MACD를 보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MACD 선 같은 경우에는 민감하게 움직이는 주인공 선이다. 그리고 시그널 선은 부드럽게 따라오는 친구의 선이다. 그리고 히스토그램은 둘 사이 차이를 막대로 표현을 한다라고 인지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MACD 선이 시그널 선 아래에서 위로 교차를 하게 되면 상승 전환의 신호이고 MACD 선이 시그널 선을 위에서 아래로 교차하게 되면 하락 전환의 신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비교해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면 RSI는 상대적인 과매수, 과매도를 판단하는 지표이고 MACD는 추세 전환 그리고 타이밍을 포착하는 신호이다. 그리고 70 이상은 과매수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숏 포지션 한번 진입해 볼만 하고 30 이하는 과매도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당장 숏 포지션을 진입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롱 포지션을 차라리 기다렸다가 진입을 해볼 만하다. 그리고 MACD 같은 경우 이제 우리가 선의 교차 지점을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데 이거 우리가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골든 크로스를 조금 이루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신호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매달 5월은 항상 조금 상승을 했던 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은 기대를 해볼 만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시각적인 특징은 얘는 단일선 그래프예요. 아마 많이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그냥 우리가 이렇게 단일선 그래프입니다. 자, MACD는 선이 두 개고요. 그리고 히스토그램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RSI는 우리가 언제 쉬어야 할까란 힌트를 주는 거고, MACD는 방향이 언제 바뀔까라는 힌트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설명드리면 RSI는 얼마나 과했는지, MACD는 지금 방향이 어딘지를 알려주는 지표입니다. 쉽게 말하면 추세를 알려주는 지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일단은 뭐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일단은 비트코인이에요. 비트코인에 도미가 다 몰려있기 때문에 지금 비트코인이 추세를 결정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지금 일단 우리가 상승 추세를 계속해서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있고, 지금 우리가 단기적인 눌림이 나온다고 해도 78K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는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시장에 강한 충격이 있지 않는 이상 지금은 상승 우위가 일단은 맞고요. 만약에 우리가 올라간다 했을 때 85K에서 이 86K 부근의 저항에 도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여기서 무조건 내려갈 거야, 혹은 여기서 무조건 올라갈 거야를 판단하기보다는 그에 맞춰서 상황에 따라서 대응을 해야 되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상한 신념을 가지면 손실을 가장 크게 본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신념을 지금 가질 때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 손익비적으로 우위를 따져보면 우리가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79K 혹은 80K 부근에 오게 된다면 롱 포지션을 한번 진입을 해볼 만하고요, 분할로. 혹은 반대로 이대로 그대로 상승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84K 부근에서부터 분할로 숏 포지션을 조금 받아볼 만하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 정도로 가지고 가야지, 지금 당장 내가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무턱대고 롱 포지션을 타버렸다가 갑자기 종전, 결렬, 합의 결렬 나오자마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빅숏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가 조금 중요하게 여겨가면서 손절 기준도 좀 타이트하게 잡고 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리플인데요. 리플 같은 경우에 지금 좀 저항을 맞고 있어요. 이 21선에 저항을 계속해서 맞고 있고, 지금 뭔가 유동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비트가 올라가는 것만큼의 뭔가 변동성 자체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금 많이 답답하실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가 뭔가 알트코인, 메이저 알트코인들의 수급이 몰리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 실망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 도미가 이제 조금 알트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얘도 폭발적으로 좀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특히나 이 알트들은. 그래서 조금 너무 지금 이미 우리가 시장 분위기가 저는 조금은 좋아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뭔가 리플에 지금 2,070원인가 뭐 2,100원에서 머무르고 있는데, 지금 리플을 우리가 매수하려고 하기보다는 조금 더 지금은 우리가 충분히 올라가서 눌림목에서 진입을 해도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약간 포모를 많이 느끼세요. 쉽게 말하면 뭔가 이게 상승 초입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그냥 무턱대고 진입을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아까 급등락 코인 세 가지를 봤던 것처럼 항상 우리가 뭔가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아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무턱대고 진입을 하는 시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이 2,300원을 2,400원을 돌파해서 충분히 눌림목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아까 RSI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 RSI가 과매수가 되면 분명히 조정이라는 건 나옵니다. 우리가 아까 급등한 코인들처럼. 그럼 우리가 이 과매수 구간에서 조정이 나왔을 때 충분히 진입을 해도 상관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히든 코인인데요. 제가 이제 히든 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번 주에 가져온 게, 잠시만요. 자, 아발란체 코인입니다. 아발란체인데 지금 현재도 조금 유효한 상황이에요. 지금 어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을 가지고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지지를 하고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타겟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여기 밑꼬리를 달았던 부근 16,000원 정도를 타겟가로 하고 있고, 지금 충분히 재진입을 해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가지고 온 히든 코인은 얘도 마찬가지로 급등했다가 다시 눌림목에서 진입을 해보려고 가지고 온 코인이고, 지금 피보나치 786 눌림목 구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재진입을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가지고 온 코인이고, 지금 손절 기준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요 부근이
될 수가 있겠죠. 이 부분이 무너지게 된다면 손절 라인을 조금 타이트하게 잡고 충분히 진입을 해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의 전문가님의 히든코인까지 숨가쁘게 달려봤습니다. 지난주에 말씀해 주셨던 히든코인도 아직 전략 유효하다 말씀하시고요. 오늘의 히든코인도 지금이 딱 적기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만큼 자세한 타점들 정보방 안에서 꼭 챙겨가 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자산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